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일본에 대해 처참한 굴욕 조공 외교를 실행에 옮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얼마나 더 일본에게 퍼줬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언론들에서는 독도와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한 입장과 요구가 전달됐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독도 얘기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앞서 NHK는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거 양국 간의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고,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아침 도쿄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인수 회담에서도 확대 회담에서도 독도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단호하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 더 의심스럽기까지 한데요. 뭘 숨기고 있다는 의문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봐달라며 직답을 피했는데요. 분명 뭔가가 있는 거죠.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취했다가 임기 말에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다며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게 또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한편 기아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 장관은 어제 정상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며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됐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뭘 더 얼마나 퍼줬기에 모두가 함구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진짜 독도를 넘겨주기라도 한 걸까요? 위안부 합의 문제를 왜 지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하나요?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아닙니까? 대체 이런 자가 왜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이 일제 강점기입니까? 국민들이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민주화운동도 모자라 이제는 독립운동까지 해야 합니까? 친일 매국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줬는데 남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해제는 일본의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마저도 화이트 리스트 회복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는데 우리가 WTO 제소를 포기함으로 나쁜 선례만 남겼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부풀린다 해도 오므라이스 말고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자위대가 반경 능력을 갖추겠다고 해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니 뻔히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정부의 맹종외교, 굴종외교의 국민은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국민에게는 한없이 비정하고 타국민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대통령이십니다. 오늘은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1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시도 아닌 평온한 주말에 대한민국 한복판 수도 서울에서 159명의 소중한 목숨이 쓰러졌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에 책임 있는 주무부처 장관을 극구 감싸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친절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추모 공간 마련 요구는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같은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쏙 빼닮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 일본 국민의 안위와 일본의 국익이 먼저인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분노에 찬 외침이 생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14일 JTBC는 단독 특종으로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 씨와 김수남 전 검찰청장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검찰의 대장동 공소장에 적시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검찰이 알면서도 김수남 전 청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만배 씨의 이른바 50억 클럽에는 김수남 전 청장도 등장하는데요.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청장을 만날 때는 대장동 비리 수사가 막 시작됐을 때인데요. 검찰은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2021년 9월 김 씨가 서울 도곡동 카페에서 김 전 청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며 김 전 청장이 같은 대형 로펌의 A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적은 건데요. 검찰 간부 출신 A 변호사는 실제 김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에게 지시를 내려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봤는데요. 이사인 최모 씨에게 추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돈 500억 원을 배당하는 방안을 A 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12월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도 김 씨가 김 전 청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는 과정을 적시했는데요. 김수남 전 청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에도 등장합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김 씨와 대책을 논의한 것과 이후 범죄 수익 은닉이 50억 클럽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모든 정황이 그들이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매번 같은 검찰 출신 고위 인사들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걸까요? 김 전 청장은 로펌을 소개만 해줬을 뿐 50억 원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또 A 변호사는 범죄 수익 은닉에 개입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 변호사는 누굴까요? 역시 검찰 출신 인사로 김수남 전 청장과 막역한 사이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검사의 나라, 윤석열 검찰 공화국답습니다. 김만배 공소장에 드디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핸드폰을 바꾸고 전 검찰총장 김수남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50억 클럽의 핵심 멤버입니다. 위기가 닥쳐오자 대장동 일당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김수남 전 총장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김만배 씨가 2012년에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을 찾아가 내가 대장동 사업에 깊게 참여해서 동생들 일을 봐주고 있다 라면서 형도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하자 김수남 지검장이 뭔 말인지 알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김만배, 김수남 두 사람은 완전 깐부로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수남 전 총장에 대해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50억 받은 곽상도 전 의원도 검찰 출신이라고 봐줬는데 검찰총장 출신인 김수남 총장을 봐주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는 뜻일까요? 김만배 공소장에는 또 다른 검찰 출신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정수봉, 김기동 둘 다 얼마 전까지 검찰에 있었던 특수부 출신들입니다. 김기동 변호사는 화천대유 고문을 했고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합니다. 이 정도면 대장동 사건은
검찰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검찰에 더 이상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50억 클럽 특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